이제 10주차 강의지, 그지? 10주차 강의. 지금 이 파트 3, 그지? 파트 3 이제 두 번째 주차인데, 내가 저번 파트, 그지? 파트 2에서 고전 시가를 시작할 때, 이 고전 문학에서 가장 본질적인 사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분법적 사고라는 이야기를 했었지, 그지? 이분법적 사고. 뭐였어? 자, 머릿속에서 한번 되네요, 뭐라고? 머릿속에서. 이 자연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나온다? 속세가 나와야 되지, 그지? 여성 화자가 등장하면 반드시 남성 화자가 필요했고, 지상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 수직이 있고, 수직은 항상 뭐가 돼야 돼요? 왕이 돼야 되고, 왕이니까 지상이 다시 뭐가 돼야 되고, 신하가 돼야 되고, 그치? 이런 식으로, 이 고전 문학에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항상 전체를 다 통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지성 수준이, 그때 사람들이 멍청했다는 얘기가 아니야. 지성 수준이, 이 집단지성이라고 그러지, 그지? 지금 이 근대나 현대처럼 이 다양해지고 풍부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서사 구조가 다 단순하다. 고전 시가 어땠어? 자연을 즐길 때 항상 이런 식이잖아. 집에 있다가, 집을 갖다가 자연 속에다가 짓지, 그치? 뭐 강 앞에다 짓든 산에다 짓든 집을 지어. 짓고 뭐해? 나가가지고 배 타고 나가서 어부가나 어부단가나 뭐 어부사자 같은 거 가보면 다 뭐해? 그냥 물고기를 잡으려고 갔는데 물고기 잡을 욕심은 없지, 그치? 물고기 보고 항상 뭐가 나와? 백구 나오지, 그치? 백구, 그치? 갈매기 나오고. 만첩청산 나오고 또 뭐가 나와? 십장홍진 나오고. 그냥 서사 구조가 어느 정도 좀 고정돼 있었지, 그치?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항상 뭐해? 이 속세에 대한 미련 한 번쯤 드러나고. 남녀 간의 관계도 항상 뭐가 나와? 이별이 나오지, 그치? 항상 이별이 나와서 여성 화자가 남성인 임을 그리워하는, 물론 여성 작가가 쓸 때랑 남성 작가가 쓸 때가 구별이 돼야 되지만, 이러한 이 서사 구조가 굉장히 정형적이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었어, 거의. 고전 소설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이분법적 사고는 고전 소설에서도 지속적으로 딱 통용이 되기 때문에 8주차, 9주차, 10주차, 11주차를 거치면서 고전 시가다 소설이다를 구분하지 말고 이분법적 사고가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다시 한번 연구해 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좋아.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교재에서, 교재 2페이지, 이 교재 첫 번째 페이지, 그치? 여기에서 뭐 고전 소설의 성격이 뭐 어쩌고저쩌고 쭉 나왔는데 이건 다 필요 없고, 알겠지? 그냥 그게 크게 설명을 할 필요가 없고, 중요한 건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작중 인물과 서술. 2번이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얘기할 거는 작중 인물과 그 서술. 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뭐라고? 이분법적 사고를 바탕으로 볼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고전 시가에서도 이분법적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풍류다, 뭐 남녀 간의 이별이다, 뭐 탄로시가다, 학문에 대한 열정이다, 다 이분법적 사고가 통용됐었지, 그지? 고전 소설도 똑같아. 자, 이제 얘기해보자고. 이 첫 번째 인물형은 선인과 악인이지, 그지? 악인. 선인이 뭐야? 착한 사람이고, 악인은 뭐야? 나쁜 사람이지, 그지? 역시 이분법적으로 딱 쪼개지지, 그치? 그럼 잘 봐봐. 이 현대소설에서는 선한 사람이 꼭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아. 이 선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악당한테 당하고 날 수도 있고, 악당이 막 성공해 떵떵거리면서 끝나기도 하지, 그치? 고전 소설은 그럴 수가 없어. 무조건 선인이 이겨야 돼. 알겠지? 그치? 중요한 건 여기서 이 조력자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조력자가 뭐 하는 사람이야? 돕는 사람이지, 그치? 그럼 잘 봐봐. 이 조력자는 선인의 조력자도 있고, 누구의 조력자도? 악인의 조력자도 있지, 그치? 그럼 당연히 악인의 조력자면 악인이야. 선인의 조력자면 당연히 선인이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 이 교재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잖아. 선인과 악인은 매우 대조적이고 상대적인 관계를 띠고 있다. 잘 봐. 그 뒤에 보면은 악인이 있기 때문에 선인이 더욱 돋보이고 악인으로 인해 선인이 사건 전면에 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이 여자들은 어때? 잘생긴 남자를 좋아하지, 그치? 요즘 잘 나가는 연예인이 누구야? 송중기, 그치? 뭐 환장하잖아. 잘생겼잖아. 남자가 어떻게 잘생겼어? 여자 어때? 뭐 김태희, 그치? 뭐 이영애 이런 여자 보면 이쁘잖아, 그치? 그럼 잘 봐봐. 이쁘고 잘생겼다라는 게 왜 의미가 생길까? 쉽게 생각해봐. 이쁘고 잘생긴 사람을 도대체 왜 이렇게 선호하는 거야? 대부분 사람들은 못생겼으니까 그런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키 크고 잘생긴 남자가 왜 좋은 거야? 대부분 남자는 나처럼 키가 작고 어때? 얼굴도 그냥 그저 그래, 그지? 무슨 말이냐면 선인과 악인도 마찬가지야. 악인이 있기 때문에 어때? 선인이 돋보이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건 어쨌든 우리는 천성적으로 악인을 좋아하진 않아. 보통 선한 사람을 좋아하지. 근데 만약 고전소리에 전부 다 선한 사람만 나오면 어때? 재미가 없잖아. 다 착해. 싸우지도 않아. 아무 문제. 드라마를 보면 항상 뭐가 나와? 나쁜 놈이 나오잖아. 악역이 나오잖아. 영화든 드라마든. 악역이 없으면 재미가 없다고. 악인이 있어야 선인이 부각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첫 번째 타입으로 이 선인과 악인이고 뭐 굉장히 뻔한 얘기고. 뭐 여기 예시에는 뭐 흥부전에서 이제 흥부와 놀부가 있지, 그지? 흥부는 선인이고 놀부는 악인이지. 뭐 장화홍련전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장화 자매가 있지, 그지? 장화랑 홍련 있잖아. 이 두 자매가 있고, 그 다음에 계모, 허씨, 이 자매들 다 죽이지, 그지? 그 다음에, 콩쥐파치아는 이제 콩쥐랑 계모,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웃기는 거는, 이 고전소설에서 계모는 항상 이 부정적인 인물로 나와. 알겠지? 그치? 물론, 요즘 시대에도 이 그 계모라는 용어도 좀 별론데, 새어머니, 그치? 새어머니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고전소설은 굉장히 극단적이야. 무조건 계모는 나쁜 사람이야, 알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인물 타입이, 이제 연려와 충신이 있어. 연려와 충신. 연려랑 충신이 맞서는 게 아니지, 그지? 연려와 충신 타입이 있어. 잘 봐봐. 연려는 어떤 여자지? 자기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거지, 그지? 끝까지 정절을 지키는 여자를 우리가 연려라 그러지, 그치? 이 조선시대 때 물론, 굉장히 제도적으로 이상한 건데, 남자는 어때? 여자, 내가 양반 이상이면은, 정부인 있고 처벌도도 상관이 없잖아. 왕은 열 몇 명씩 후궁을 두고 그러잖아. 근데 어때? 여성은 오직 한 사람의 남자만 평생 사랑해야 돼. 굉장히 불공평한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치? 지금 시대에는. 어쨌든 간에, 이 연려에서 이 굉장히 또 이 아픈 역사가 있어. 뭐냐면, 이 연렵이라고 들어봤지, 그지? 연렵이라고 들어봤잖아. 이 가문 입구, 이 마을 입구에다 딱 세워주는 거 있다고. 보통, 연려는 말했던 것처럼 자기 지조랑 절기를 끝까지 지켜가지고, 자기가 결혼했던, 자기가 사랑했던 남편에 대한 이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그래서 다른 남자를 안 만나고, 다른 남자랑 결혼 안 하고, 조선시대 재혼, 제도는 있었어. 할 수는 있었다, 법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그런 여자를 연려라고 하는데, 그런 여자가 죽었을 때 연려비를 세워줘. 근데 잘 봐봐. 이 연려비의 꽃은 뭐냐면, 남편이 아파서 죽든, 전쟁에 나가서 죽든, 어쨌든 남편이 죽었을 때, 자기도 따라 죽으면 100% 연려비를 줘. 이게 미친 거 아니에요? 제도가 이게 말이 되냐? 뭐라고? 자기 남편이 죽으면, 여성도, 이 부인도 따라서 죽으면 연려비를 세워줘. 그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생기냐? 우리 가문을 좀 이름을 높여야겠다. 이래서 자기 딸을, 죽으려는 의도도 없는 자기 딸을 갖다가 살해하는 경우들도 나오더라, 이거야. 굉장히 아픈 역사가 있는 거지, 그지? 어쨌든 간에, 연려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선인과 악인은 이 전체를 다 통과하는 거야, 알겠지? 이 고전 소설에 나와 있는 모든 작중인물 타입을 다 통과하는 거야. 그럼 잘 봐봐. 연려는 선인이겠어, 악인이겠어? 당연히 선인이지. 정절을 지키는 여자인데. 그럼 잘 봐봐. 이 여자의 정절을 빼앗으려는 악인이 있겠어? 그래서 당연히 있지, 그렇지? 예를 들면 춘향전. 물론 춘향이는 원래 계급이 기생이기 때문에 정절을 꼭 지킬 필요가 없지만 어쨌든 간에 춘향이 어때? 이몽룡에 대한 정절을 끝까지 지키지, 그치? 그 정절을 빼앗으려고 누가 나와? 변사또, 변태갑생이 나오잖아. 변사또 나오잖아. 그치? 무조건 뭐야? 악인이야. 이해됐어? 그래서 정절을 갖다가 지키려고 하는 여성은 당연히 선인이고, 그 여성을 돕는 조력자도 역시 선인에 속할 거고, 그 정절을 빼앗으려는 누가 나오겠어? 악인이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그 악인의 조력자도 역시 악인에 속한다. 그지? 자, 충신. 충신이 뭐야? 임금님에 대한 충성심을 끝까지 유지하는 시단을 우리가 충신이라고 그러지, 그지? 이 조선시대 때 대표적인 작품은 이 임경업전이 있죠. 임장군전 혹은 임경업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 충신도 항상 누가 나와야 돼? 역시 악인이 나와야 돼. 그럼 충신과 반대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야? 간신이지, 그지? 간신. 그럼 간신은 역시 악인이고, 이 간신이 충신을 어때? 항상 또 위기에 처하게 만들지, 그치? 그래서 왕한테 모함을 한다든지, 그치? 그런 경우들이 항상 발생한다. 그래서 왕이 간신의 속임수에 넘어갔다가, 나중엔 다시 어떻게 돼? 결국에는 이 충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악인을 벌하고 끝나는 그런 해피엔딩. 그래서 고전소설은 거의 95% 이상은 다 해피엔딩이야. 이 새드엔딩이 거의 없어. 자, 그 다음에, 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타입인데, 이제 얘가 적강선인이거든. 적강선인. 자, 이 적강이 뭐냐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